팀 이적 후 홈런 수가 크게 줄었던 노진혁. 홈구장 담장 높이를 낮추면서 그의 장타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 노진혁은 2024 시즌 7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19, 137타수 30안타, 2홈런 13타점 13득점, 출루율 0.297, 장타율 0.307, 오패스 0.604의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주전 유격수로 시즌을 시작한 노진혁은 초반 1할대 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부진한 출발을 했다. 전반기에만 3차례 2군으로 내려갔던 그는 7월 타율 0.261, 8월 0.314를 기록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큰 반등 없이 시즌을 마쳤다. 그에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다. 노진혁은 2023 시즌을 앞두고 롯데와 4년 50억 원의 FA 계약을 맺고 이적했다. 당시 롯데는 좌타 내야수 노진혁의 장타력을 높이 평가하며 팀 내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NC 다이노스 시절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며 타격에서 보여준 능력 때문이었다. 상무 야구단 복무 후 2018년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허리 부상으로 8홈런에 그친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20홈런으로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으며 NC에서의 마지막 시즌이던 2022년에도 15홈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첫 시즌부터 노진혁의 장타력은 급감했다. 5월 중순까지 3개의 홈런을 기록했으나 마지막 시즌 4호 홈런이 나오기까지 136일이 걸렸다. 올해는 1군 출전 기회가 줄어 홈런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사이 그는 유격수 주전 자리도 박승욱에게 넘겨주었다. 박승욱이 데뷔 첫 100안타를 기록하며 유격수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반면 노진혁은 시즌 막판 2군으로 내려가며 쓸쓸하게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그는 26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개인 최다 기록을 세웠다. 홈런이 될 타구가 2루타로 바뀌어 장타율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직야구장은 2022년 증축으로 홈플레이트가 본부석 방향으로 2.884m 이동해 외야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가운데 담장까지 거리는 118m에서 120.5m로 좌우 담장까지는 95m에서 95.8m로 늘어났다. 특히 외야 담장의 보조 펜스 높이가 8m에서 6m로 높아지면서 생긴 이른바 성담장은 홈런이 더 어려워진 원인이 됐다.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주를 이루는 노진혁으로서는 더욱 홈런을 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는 2023 시즌 후반기에 콘택트 위주의 타격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롯데는 마무리 훈련 후 사직야구장의 보조 펜스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구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의 높은 담장이 외야 관중석 팬들의 시야를 방해해 개선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발사각이 좋은 중 장거리형 선수들의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담장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노진혁도 이 공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그의 허리와 옆구리 부상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장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전 자리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은 그의 걸림돌이다. 결국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노진혁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박승욱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데다 새 경쟁자 등장 50억 먹튀 노진혁, 벼랑 끝 위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 롯데 자이언츠의 50억 유격수 노진혁 이 2025 시즌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는 2022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노진혁과 4년 총액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유격수가 필요했던 롯데는 FA 시장에서 노진혁을 영입했으며 그는 2018 시즌부터 2020 시즌까지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2022 시즌에도 15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뛰어난 장타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진혁은 2023 시즌 옆구리 부상 이후 경기력이 저하되어 113경기에서 타율 0.257, 4홈런,
51타점, OPS 0.72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 시즌에는 더욱 퇴보하며 73경기 타율 0.217, 2홈런, 13타점, OPS 0.604로 커리어 최저 성적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에는 주전 유격수로 나서며 기회를 얻었으나 타율이 0.154까지 떨어지며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그 사이 기존 내야 자원인 박승욱과 LG 트윈스에서 트레이드로 영입된 손호영이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노진혁은 계약 규모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팀 내 잉여 자원으로 전락했다. 2025 시즌의 반등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30대에 접어들며 하락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전 경쟁에서도 뒤처진 상황이다. 박승욱은 수비에서 23실책을 범할 정도로 불안했지만 타율 0.266으로 노진혁보다 나은 성적을 내며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여기에 유망주 김세민, 한태양, 이호준도 노진혁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경쟁자까지 합류했다. 롯데는 지난 20일 두산 베어스와 2대3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을 두산에 보내고 정철원, 전민재를 영입했다. 이 중 전민재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으로 노진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노진혁이 부활하려면 자신의 장점인 장타력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2025 시즌에도 2024 시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커리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노진혁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50억 먹튀 노진혁의 재기회. 수비 불안 박승욱의 활용. 유망주에게 거는 기대. 롯데 자이언츠는 유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롯데 자이언츠가 2025 시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은 유격수 포지션이다. 2024 시즌 롯데는 믿고 맡길 유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팀 유격수 타율은 0.253으로 리그 8위였고 OPS는 0.691로 키움 히어로즈, 0.598에 이어 최저였다. 유격수 OPS가 0.7을 넘지 못한 팀은 롯데와 키움뿐이었다. 시즌 초반 주전 유격수로 나선 선수는 2022년 5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노진혁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의 활약은 최악에 가까웠다. 타율이 0.154까지 떨어진 그는 4월 초 2군으로 내려갔다. 노진혁은 73경기 타율 0.217, 2홈런 13타점, OPS 0.604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노진혁이 자리를 잃은 후 이학주와 박승욱이 번갈아 기회를 얻었고 결국 박승욱이 김태형 감독의 신임을 얻었다. 박승욱은 2024 시즌 139경기 타율 0.262, 7홈런, 53타점, OPS 0.716으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였지만 수비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실책 23개를 기록하며 박찬호, 기아 타이거즈, 박성환, SSG 랜더스과 실책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수비 이닝을 고려하면 그의 실책 기록은 더욱 심각하다. 박찬호, 1123분의 1이닝, 박성환, 1115이닝은 각각 1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반면 박승욱은 833이닝으로 훨씬 적었다. 내년 시즌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을 목표로 유격수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세 가지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박승욱을 주전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공격력은 노진혁보다 나았지만 수비에서 실책이 잦아 불안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노진혁에게 재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는 NC 다이노스 시절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2018에서 2020을 기록한 만큼 공격력이 뛰어난 유격수였다. 당시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팀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나 30대 중반에 접어든 현재 그의 전망은 밝지 않다. 마지막으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롯데는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에 데뷔한 이호준은 2024 시즌 12경기에서 타율 0, 333, 6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한태양은 상무에서 복구했고 김세민은 내년 1월 군 복무를 마치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호준, 한태양, 김세민 모두 롯데가 애지중지 키운 신예지만 1군 경험이 부족해 시즌을 온전히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 세 가지 대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롯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